문제 1 DB 구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각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요. 여기 봉사기관 테이블이 있는데 봉사기관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볼게요. 자,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기관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는 이 필드죠. 이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S-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 그 다음에 대시 기호 1개, 그 다음에 숫자 2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여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반드시라는 것이죠.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자라는 것은 영자도 되고 한글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반드시 입력해야 될 때는 영문 대문자 L이라는 것을 사용해 주면 되고요. 숫자를 반드시 입력해 줄 때는 숫자 0을 입력 마스크 설정 문자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문 대문자 1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소문자를 적더라도 대문자가 되도록 설정해주는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크다죠, 크다. 크다. 어떻게? 필수로 반드시 영문자 하나는 입력해줘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대문자 L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글자가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글자는 대문자로 표현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시라는 것이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2개 입력되잖아요. 숫자 2개를 반드시 입력해주는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는 0이라고 했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시사항을 보면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입력할 수 있지만 영문자뿐만이 아니라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 설정 문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L만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만 입력할 때는 0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시사항이 하나 더 있죠. 대시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입력 마스크를 정의할 때 3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적어준 것은 첫 번째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 문자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해주면 두 번째 구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구역에서 대시 같은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0을 적어주면 그냥 대시도 테이블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이나 공백으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대시라는 문자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죠. 입력한 데이터만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적어주진 않겠죠. 세 번째 구역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입력할 것인지 입력하는 자리를 설정하는 문자입니다. 보통은 디폴트 값으로 밑줄이 나오죠. 예, 바로 그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사기관 테이블에 대한 설정은 끝이 났고요. 여기 빠른 실행 메뉴에서 저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봉사 내역 테이블. 봉사 내역 테이블을 열고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보겠습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의 시수라는 필드를 찾아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면 시수라는 필드를 선택을 하고요. 이 시수 필드에는 1에서 8까지 정수가 입력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것을 설정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에서 8까지 정수가 입력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between A and B, A와 B의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between A and B 이렇게 해줘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이라는 연산자 포함해줘 라는 뜻이죠. in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아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크거나 같다 1 and 작거나 같다 8
이렇게 처리를 해줘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R을 사용해줘도 되죠. 1, OR, 2, OR, 3, OR, 4 이런 형태로 사용해줘도 되겠습니다. 뭐 어느 것이든지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봉사 내역 테이블에 봉사 날짜 필드는 자, 여기 봉사 날짜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이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기본으로 입력되도록 설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본 값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기본 값을 now라고 입력을 했다고 칩시다. now라는 함수를 통해서 입력을 했다고 칩시다. 자, 데이터 시트 보기를 볼게요. 테이블 저장해줘야 볼 수 있죠. 얘를 눌러서 저장해서 보게 되면 통합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얘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요. 자, 여기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날짜뿐만이 아니고 시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ow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시간까지 나타나죠. 문제에서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 시간 포함하지 않는 날짜만 나타나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그럼 여기 어떤 함수 사용해 주면 됩니까? 바로 date라는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되겠죠.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를 가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예,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날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 좀 미리 확인하고 갈까요? 여기 시수 필드의 앞에 우리가 1에서 8까지 정수가 입력되도록 해라 라고 했죠. 만약에 1에서 8이 아닌 0.5 정도 한번 적어줘 볼까요? 자, 0.5, 0.5 이렇게 적어주면 자,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을 벗어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1에서 8 사이에 있는 값을 적어주면 2를 한번 적어줘 볼까요? 그대로 자, 이렇게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효성 검사 규칙이고요. 자, 그럼 얘는 닫고 모두 저장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 자, 재학생 테이블을 열고 디자인 보기로 연 다음에 학과 필드를 찾도록 합니다. 자, 여기 학과 필드 있죠? 학과 필드를 선택하고 이 학과 필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인덱스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 인덱스를 예 중복 가능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 필드. 자, 여기 연락처 필드가 있는데 빈 문자열이 허용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빈 문자열 허용 얘를 예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저장을 하고요. 닫고 다음 작업을 이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업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러니까 액세스의 외부에 있는 데이터. 여기에서는 추가 기관점 xlsx라는 엑셀 파일이죠. 이 파일을 봉사 기관 추가라는 테이블로 생성되면서 가져와라 이런 말이죠. 어쨌든 핵심은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디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외부 데이터라는 탭에 보면 엑셀 파일이니까 엑셀을 눌러줘야 되겠죠. 엑셀을 딱 누른 다음에 자, 그럼 여기 데이터의 원본 및 대상 선택이라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을 이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추가 기관점 xlsx라는 파일을 찾아봐야 되겠죠. 우선 찾아보기 눌러서 해당 파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파일을 찾은 다음에 열기를 누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경로가 나타나고 자, 문제에서 가져오기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져오기 선택해 주고요. 확인 눌러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문제에서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자, 문제에서 어떤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추가기관점 xlsx에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범위의 정의된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 있는 범위 표시라는 것 있죠. 우리가 엑셀에서 이름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범위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이름 있는 범위 표시라는 것을 누르고요. 여기 추가 기관이라는 것이 선택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지시사항의 첫 번째 행은 열 머리글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첫 행에 열 머리글이 있음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 다시 다음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필드에 대한 정보는
특별히 언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에서 기본 키 없음으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키 없음 처리한 다음에 다음 눌러주면 되겠죠. 뭐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 테이블의 이름을 봉사기관 추가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마침 눌러주면, 자, 가져오기 단계 저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특별히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닫기 눌러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봉사기관 추가라는 테이블이 생성되어서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는 어쩌고 저쩌고 관계 설정하는 거죠. 얘는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에 가면 관계라는 것이 있고요. 자, 문제에서 보면요, 액세스 파일에 이렇게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는, 여기 보면 봉사 내역 테이블에 기관 코드 필드가 있고요. 이 필드는 봉사 기관 테이블에, 자, 지금 여기 봉사 기관 테이블이 없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표시를 누르고요. 봉사 기관 테이블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관 코드 필드는 봉사 기관 테이블에 기관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자, 그럼 얘가 참조당하는 필드죠. 참조당하는 필드를 참조하는 필드에 가져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아래쪽에 지시사항 이행해 주면 되겠죠.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모두 변경되도록, 모두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을 해달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여기 관련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체크하게 되면 모두 삭제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삭제할 수 없도록 이라고 설정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 눌러주고요. 닫고 이렇게 변경한 내용 저장해 줘야 되겠죠. 관계 설정을 잘 해둬야 다음 작업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